을 뚝딱뚝딱 잘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왜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을까, 그런 문제가 들고 따끔하게 이 여성 팬티에 달려있는 정체불명, 의미불명의 리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왜 있는가? 경쾌하게 정말 그런가요? 외신도 당황한 거죠. 이 사건을 보고.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거 한국의 성보수주의 때문 아니냐. 할 말은 하면서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자, 시인의 눈으로 세상과 뉴스를 좀 새롭게 보는 시시한가 시간입니다. 오늘도 방수진 시인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뉴스를 좀 볼까요? 네, 아나운서님께서도 네. 배달 음식 많이 시켜 아유, 드시나요? 그럼요. 네, 요즘에 참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사나. 네, 그러니 어떻게 살았나. 네,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배달비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기분 탓이 아니라 이 음식 배달 수요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배달 기사가 부족해지면서 배달비가 사실상 확 뛰었다고 합니다. 네. 음식이 식기 전에 오길 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건 바로 하나만 직통으로 해가지고. 배달하는 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라이더가 부족해지고 이 경쟁이 심한 플랫폼 업체들이 기사들에게 배달비 지급액을 이제 올리면서 점점 배달비가 비싸지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소비자들한테 또 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런 분위기다 보니 요즘 배달비를 아끼려는 이제 소위 말하는 포장족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한 플랫폼 업체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포장 주문 이용자 수가 1년 사이에 90배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90배. 네. 아마 지금은 좀 더 늘지 않았을까 싶고요. 배달비를 아끼기 위해서 같은 아파트 주민끼리 한 번에 배달을 시키는 배달 공구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배달비 너무 비싼데 동네 분들끼리 점심시간에 같이 시켜 먹어요. 뭐 치킨 드실 분 시간 맞춰서 같이 주문해요. 이런 글이 아파트 커뮤니티나 동네 중고 거래 앱에 올라오면 반응이 꽤 좋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은 이제 전화로 포장 주문을 하고 택시를 호출해서 택시 기사님에게 배달을 부탁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요. 이 경우 좀 특이한 점은 배달비보다 택시비가 더 쌌다고 합니다. 네. 또 극단적인 배달 끊기 챌린지에 나선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참 배달비가 급등하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정부가 각 플랫폼별 배달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는 배달비 공시제도 시행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오를 대로 값이 오른 상황에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배달비가 좀 이제 올라가니까 뭔가 아끼려는 시도들이 실제로 주변에 이제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방수진 씨는 어떠세요? 네, 저 역시도 배달비 제가 네. 이 배달비 절감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 저도 배달비가 참 아깝더라고요. 그 요즘 식비 부담이 좀 정말 만만치 않은데 배달비까지 부담스러우면 정말 한 끼 밥을 챙겨 먹는 것 자체가 저도 1인 가구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질 때 많습니다. 맞아요. 그럴 때 저는 이제 테이크아웃, 즉 포장을 적극 이용하는데 직장이랑 집과 이제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퇴근할 때 미리 전화를 합니다. 몇 시 몇 분쯤 도착할 것 같으니까 포장 주문해 주세요. 그래서 퇴근길에 픽업을 해서 집으로 가서 먹기도 하고 누구는 배달비 아끼느라고 그렇게 하면 귀찮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죠. 근데 보통 음식을 고를 때 단돈 1-2천 원 가격차도 사실 고민을 하게 그렇죠. 되거든요. 그럼 쌓이면 얼마입니까? 그런데 배달비로 4-5천 원을 내야 한다는 게 저는 배보다 배꼽이 좀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럴 거면 내가 1-2천 원에 왜 메뉴 선택에 고민을 했나, 이런 자괴감도 좀 들어서 그럴 바에는 포장해서 직접 들고 오는 방법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이 배달료를 비롯해서 아까워하는 지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면 푼돈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도 좀 아깝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돈의 액수를 떠나서 이 푼돈도 푼돈이지만 주차비 같은 게 그럼요. 대표적으로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주차비, 뭐 수수료 이런 것들 굉장히 맞아요. 아깝게 생각되는데 이게 개인마다 아깝게 생각하는 지출 분야가 전 좀 있다고 봐요. 사람마다 달리. 네. 어떤 사람들은 밥 먹는 거에는 절대 안 아끼면서 예를 들면 택시 타는 건 굉장히 돈이 아깝다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시는 분 있고, 어떤 분들은 물건 사는 건 하나도 안 아까운데 택배 배송비가 너무 아까워서 무리해서라도 무료 택배 구매 가격까지 일부러 뭐 과소비를 하신다든지, 뭐 제 동생 같은 경우는
본인 건강을 위해서 먹는 한약에는 굉장히 과감하게 몇십만 원 투자하는데 정작 여행 가서 묵는 숙박업소 비용 굉장히 아끼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푼돈을 지출하지 않는 걸 좀 넘어서 네. 저는 푼돈을 오히려 저축하는 좀 습관이 있어요. 대단하신데요. 저는 사실 뭐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안 맞습니다. 된다고는 하지만 네. 뭐 300원, 500원이라도 꼭 할인 받으려고 하고 은행에서 이제 운행하는 앱 같은 걸 정말 자주 이용하면 이벤트를 참여해서 푼돈을 포인트로 받아요. 그럼 그 포인트를 다시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네. 그럴 때 저는 그 금액을 모아서 제 간식을 사 먹는 거죠. 뭐 다 소액이라서 당장은 이득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저는 쌓이니까 오히려 간식비를 아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좋더라고요. 야, 대단하신데 지금 조혜숙님께서는 배달비 금액만 생각하면 비싸게 느껴지지만 제가 직접 음식을 사오고 뭐 움직여서 한다는 걸 생각하면 많이 비싼 건 아닌 것 같다. 배달비가 라이더분들한테 정당하게 지급된다면 괜찮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이 음식 배달 문화가 좀 일찍부터 발달한 거 아닙니까? 예전부터 뭐 저희가 중국집이라든지 네. 배달은 뭐 역사가 깊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배달비가 무료였고, 네. 근데 이제 배달비가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제 상승하면서 그걸 타격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배달비가 무료가 아니라 그냥 음식을 주문하면 이제 배달은 당연한 것이었죠, 사실은. 그래도 지금 배달원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음식점에 직접 소속된 이제 네. 뭐 사장님이 직접 오시기도 하고요. 그렇죠, 뭐 맞아요. 이렇게 당연히 했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좀 양심상에 짜장면 한 그릇만 시켜도 배달해 주나요? 이런 질문을 먼저 하기도 했었어요. 미안해서.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배달이 서비스라는 개념보다는 정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람 간의 인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하지만 배달 앱이 생기고 배달 전문 업체까지 생겨나면서 그렇죠. 소위 배달 업무를 외주로 돌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이 배달비를 따로 받기 시작했고 사실 2, 3천 원이었을 때는 그래 배달하신 분들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 하면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지만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경쟁이 너무 가속화되고 천정부지로 이제 배달비가 떠오르면서 이게 정말 배달원들 분들을 위한 가격 상승인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고래 싸움에 고객등만 터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객등만. 네. 의문과 네. 억울함이 좀 드는 시점이 아닐 것 같아요. 배달원들의 노고를 이해하고 정당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좋지만 이 무분별한 경쟁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피해 역시도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좀 반성에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남상국님께서는 시인님과 똑같다. 배달 안 시킨다 거의. 이렇게 써주신 분도 계셨고. 자, 어쨌든 배달비 아끼려면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동네 분들끼리 이제 연락을 해야 된다는 건데 평소에 별로 연락도 안 하던 동네 분들하고 돈 나눠내고 에너지도 나눠 써야 되고 누군가가 그거 같이 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맞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네. 이런 스트레스는 어떻게 뭐 괜찮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스트레스도 있기도 하고 네. 좀 민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잘 지냈어? 근데 같이 뭐 짜장면 먹을래?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이러한 행위가 사실 요즘 현대사회는 그야말로 시간과 이제 그것이 바로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런 사람들을 모으고 연락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인데 이게 진짜 배달비를 아끼겠다라는 절약 정신도 있겠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심리적 만족에 가까운 게 또 아닐까 싶어요. 그 돈의 문제보다는. 네. 그래서 이게 배달비라는 것이 본인이 생각했었던 예상 외의 지출임과 동시에 그래서 좀 더 아깝다.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내는 것이 손해다라는 생각까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상외 지출을 받아들이는 수준까지 좀 내가 배달비를 낮추는 행동을 통해서라도 손해를 내가 안 봤구나 하는 자기 위안을 좀 가지고 싶은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마음의 문제다. 근데 배달기사분들의 입장에서도 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만큼 아끼려고 그러는 그런 마음만 갖고 있다 그러면 참 억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맞습니다. 하고. 네. 당사자는 노동의 정당한 대가인데 그 노동을 이제 비용을 주고 사는 소비자 그렇죠. 입장에서는 당연히 또 최소한의 비용을 지출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배달만 하는데 무슨 이렇게 돈을 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배달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빠른 시간 안에 물품을 제대로 전달해야 되는 그야말로 목숨을 좀 걸고 하는 그렇죠. 위험한 행위잖아요. 네. 그렇게 좀 확장시켜 생각해보면 저 작가 입장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서운할 때가 많아요. 소위 말하는 글쓰기라는 행위 자체가 이게 눈으로 노력과 애씀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맞아요. 많습니다. 뭐 내면의 에너지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뭐 시 같은 경우 단 한 줄을 쓰기 위해서 이틀을 꼬박 쓰는 경우도 있는데 뭐 하루 종일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뭐 한 줄 툭 하고 쓰면 되는 건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그렇죠. 뭐 이렇게 오래 걸려? 뭐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글에 대한 어떤 비용을 받을 때도 아니 요 한 문단 써달라고 하는데 돈을 그렇게 달라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글값에 대해서만 유독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시는 거 그런 면도 아닌가 있죠. 그런 마음에 참 서운해서 혼자서 끙끙대고 울고 그랬던 밤들도 있었거든요. 네. 글 쓰는 것도 그렇고 택배원들의 어떤 배달 행위도 정말 어렵습니다. 맞아요. 네. 어렵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 적합한 시가 뭐가 있을까요? 네, 좀 적합한 시를 고르는데 고심을 좀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예브게니 옙투센코 시인의 이 세상에 흥미롭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시를 준비했는데 일부 낭독 드리고 말씀 좀 나누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흥미롭지 않은 사람은 없다. 예브게니 옙투센코. 이 세상에 흥미롭지 않은 사람은 없다. 각 사람의 운명은 행성의 역사와 같다. 그 자체로 특별하지 않은 행성은 없으며 어떤 두 개의 행성도 같지 않다. 각각의 사람은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세계가 있다. 그 세계 안에는 각자의 최고의 순간이 있다. 그 세계 안에는 각자 고뇌의 시간이 있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그 두 시간 모두 알 수 없다. 네, 이 세상에 흥미롭지 않은 사람은 없다. 네. 야, 앞서 자신만의 어떤 최고의 순간이 있고 고뇌의 시간이 네, 있고 맞습니다. 예, 비밀스러운 세계가 네, 있고. 있다. 이게 참 배달비와 관련해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지만 저는 단순히 배달비의 가격이 올랐다는 그 현실적인 팩트를 넘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배달비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어떤 내적인 용인 기준이 네, 있구나. 그렇겠죠. 네. 참 타인의 노동에 대한 기준이 어떤 면에서는 좀 박하다 싶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회의 인지 감수성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누군가는 아깝다고 생각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비용들과 푼돈들 그것들이 사실은 뭐 배달원 분들의 노동처럼 그 안을 들여다보면 참 큰 위험 부담을 안고 수행하는 대단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옛말에 직업이 귀천이 없다 하였고 인간으로서 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시인 예브게니 옙투센코의 말처럼 이 세상에 흥미롭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의 말처럼 각각의 사람은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세계가 있고 그 세계에는 최고의 순간도 고뇌의 시간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두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무작정 아깝다 손해다라는 생각이 드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마냥 하늘을 향해 치솟는 배달비는 좀 적절한 제어와 개입이 필요한 일이겠지만 사회의 각 부분에서 삶의 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제 몫에 맞는 평가와 그에 합당한 시선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네, 타인의 시선에서 한번 좀 들여다보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겠네요. 네. 시시한가 오늘은 음식 배달비가 오르면서 이것을 아까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지 방수진 시인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4분입니다. 국제사회 이슈를 좀 깊고 넓게 들여다보도록 하죠. 국제뉴스 조윤주 외신캐스터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